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네. 좀 괄목할 만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나무와 엮인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특히 소개해 주셨던 우리기술투자가 네. 오늘 5차 목표가를 세워야겠습니다. 무려 수익률이 70%를 넘어섰는데요. 네, 포인트는 이제 급등 직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쵸, 게 이제 그쵸. 포인트인 거고요. 제가 창투사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정말 상대적으로 너무나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같이 이어지면서 지분이 8% 이상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의 가치는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렸던 대성창투도 오늘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비선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코인원 관련 종목들을 연이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도 지금 현재도 19%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한 70% 이상, 한 73%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미국 1위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직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 그리고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가뜩이나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미증시가 또 급등 마감, 또 그리고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갭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두나무 관련 종목들, 창투사 관련 종목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4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던 11,0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고요. 현재 12,450원 라인대 19% 오늘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5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차 목표가는요. 13,500원 라인대를요. 5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익절 라인대는 11,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 5차 목표가를 세우게 네.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네. 우리기술 투자로 수익 보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 또 그리고 SOC 관련해서 노루페인트 3월 말에 말씀해 네. 주셨는데 오늘 29% 급등이 나와줬어요. 네, 이것 또한 3, 4거래일 만에 제가 대성창투와 함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노루페인트다. 이제 앞으로 인물보다는 정책주에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SOC 투자로 인해서 그에 따른 어떤 제도 장과 또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노루페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 이 종목이 이제 윤석열 관련 테마, 인물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 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투자 소식까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 언저리까지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였던 13,000원 라인대 지금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신다고 하시더라도 최소 25% 이상의 수익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한 40% 가까운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3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 오늘의 고가였던 14,9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익절 라인대는요. 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13,6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3,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고가인 14,900원 3차 목표가로 네.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제 짚어봤던 종목들도 들어봐야겠죠. 보안 관련 지니언스 네. 소개해 주셨어요. 네,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사실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합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고 K사인, 라운시큐어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한국전자 인증도 5, 6% 이상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전일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전일은 좀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오늘은 좀 거래가 들어오지 않고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차익 매물이 약간 출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AC 보안 솔루션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EDI 관련해서 모니터링 솔루션 관련해서 새롭게 차세대 보안 관련 대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8,6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 돌파 시에 9,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7,000원 말씀드렸는데요. 7,25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언스 이렇게 짚어봤고요. 또 강조하시는 섹터 보안 말고도 메타버스 섹터 있었습니다. 네. 에스코넥이죠?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알체라 같은 종목도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뭐 전일 이제 미증시에서 로블록스가 5%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섹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엔게임도 오늘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이제 기업 VR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고요.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최근에 수소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수소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관련해서 많은 테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장 힌지 관련해서 올해 2분기부터 원래 KH바텍이 독점하던 시장에 외장 힌지 시장에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납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같이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갭상승 나온 이후에요. 약간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세대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하단선에서 이제 막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5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돌파 시에 2,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2,1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150원이나 2,2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까 목표가를 새로 잡았던 우리기술투자, 노르페인트 다 핫하지만 노르페인트 연일 급등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르나라고 또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오셨습니다. 빨강님께서 노르페인트 무슨 이유 있나요? 왜 이렇게 오르나?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내일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제재를 완화시키고 또 부동산 공급 확대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주된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가격은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또 2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까지도 같이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차기 대권까지는 이제 부동산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건자재 관련 종목인 페인트 종목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상위 5개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페인트도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대표가 되는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인트, 또 시멘트, 또 건설, 건자재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도 관심 있게 봐도 되고 또 내일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뭐 국민연금에서 투자 얘기도 나왔고요. 또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묶이지 않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오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인물주로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설 경기 기대감도 있고 또 정치 테마로도 엮여 있고 국민연금의 매수 소식에 맞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4가지 종목 리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새롭게 2가지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를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섹터는요.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네.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뭐 4월 10일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아마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를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그리고 미국의 아마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지금 사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맞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 매년 1월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었을 때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 나오기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술 수출이든지 어떤 또 임상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월 달에 또 상패 시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성장주들은 또 상승폭이 또 제한적이었고 또 작년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큰 상승이 나왔고 펀더멘털 대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과열권에 진입했던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주가가 제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황이 지금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워낙에 지금 과대납폭이 나온 상태고요. 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인 업황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있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럼
어떤 공략주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CMO 관련해서 가장 대표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미코젠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뭐 볼까요? 사실상 뭐 대장주는 뭐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가장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가져왔어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현재 2.14% 상승하고 있고요. 46,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모멘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미국과 독일 등 이제 원료 의약품 생산 강국들이 지금 원료 수출, 특히 이제 배지와 그리고 레진 관련해서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노바백스의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대형 CMO 기업인 셀트리온과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 재고를 좀 확보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행히 피해갈 수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백신 원료 수출을 계속해서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백신 원료 관련해서 부족이 이제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막 실효를 시작한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재인 원총 기술을 2가지나 확보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지와 또 레진 관련해서 국책과제 선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송도의 배지 공장 부지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요. 올해 배지 공장 설립을 위해서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CMO 관련해서 밸류체인의 최종 승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배진과 레진 관련해서 국산화 추진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진이 이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생물의 배양을 위해서 영양물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세포의 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진 같은 경우는 불순물 정제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과제 선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진도 이제 10월 달에 국제과제 선정 업체로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진과 레진 관련해서 국내 시장 규모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4조 5천억 정도 규모에서 지금 2024년 기준에는 8조 9천억. 그러니까 한 2025년 기준으로는 1조 원 이상의 배지 관련해서 시장 규모가 연이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진 또한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2024년 기준에는 5천억 규모의 시장 규모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핵심 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 수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유일한 또 그리고 국제과제 선정 업체이고 배지 관련해서 주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미코젠 같은 경우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흐름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백신 공급 관련해서 또 그리고 원료 수출이 제한이 장기화됐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미코젠이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아미코젠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적으로 어떤 구간에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지금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고점 기준에서 거의 40에서 50% 이상의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묶여있는 종목들은 최소 뭐 2분의 1에서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이상 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박스권 2로 다시 상단 부분으로 다시 이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의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36,5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37,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요. 45,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49,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 바로 짚어볼게요. 어떤 섹터 열어볼까요? 네, 지금 보궐선거를 지금 하루 앞둔 시점에서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또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정책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정책 섹터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정책주 달리자라고 주셨네요. 이유가 궁금해요.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윤석열 인물 관련 종목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변동성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은 굉장히 주의하자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정책주를 매수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차기 대권까지 우리가 계속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인물보다는 정책주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주 하면 약간 테마성이 돋보이는 네. 줄 알았는데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수도 네, 있다라고 또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노루페인트의 후속주로요. 사마페인트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페인트주가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네. 삼화 페인트 들고 와 주셨고요.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네, 노루페인트와 더불어서 사마페인트는 페인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화 페인트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43% 상승하고 있고요. 13,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짚어볼까요? 네, 일단 사마페인트는 국내 최초로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마페인트 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도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검증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인트를 이제 발랐을 때 바이러스가 또 이제 페인트에 달라붙었을 때 30분 뒤부터 서서히 이제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나와주고 시작하고요. 24시간이 지나가면 99.9% 거의 100% 가까이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부동산 공급과 주택 공급을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했을 때 사마 페인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그 발표가 나왔을 때 예전에 또 주가가 40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 또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글로벌 주택시장의 호조와 또 원유값 상승에 따라서 페인트 관련 종목들의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정책 수요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대규모 SOC 투자뿐만 아니라 또 주택들의 재도장, 그리고 또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에 따라서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지난번에 노루페인트에 이어서 사마페인트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 항바이러스 페인트로 좀 핫했었던 네.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한 7, 8%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사마페인트가 그때 이제 5,000원 정도였던 가격이 거의 지금 2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400% 네.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정책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12,2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2,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5,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16,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 페인트도 노루 페인트처럼 또 급등 랠리 네.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갭상승 나온 이후에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네.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창투사 관련 종목들은 연일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4월 달은 종목 장세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확실한 종목만 잘 대응을 하면은 4월 달에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의 달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 끝나고요. 4시 30분에 제가 MBN골드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시장 전략과 또 그리고 4월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반 기억해 주시고요. 매니저와 함께 또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